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 후보의 첫 단판이 결렬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TV토론과 여론조사를 통해 당 차원의 단일화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과 대장동 재판이 대선 이후로 미뤄지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낸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오늘 경제 행보에 집중하며 외연 확장에 나섭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에도 세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가 20년 만에 9연승을 질주하며 정규리그 단독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 후보가 단일화 논의를 위해 처음으로 마주 앉았습니다. 하지만 두 후보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별다른 소득 없이 헤어졌는데요. 오늘 두 사람이 다시 만나기로 한 만큼 극적으로 단일화 논의가 타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굿모닝 MBN 첫 소식은 조희로 기자가 보도합니다. 배석 없이 1대1로 만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 후보는 1시간 20분가량 회동했지만 서로 입장차만 확인하고 헤어졌습니다. 한 후보는 당의 단일화를 일임했다며 당 결정에 따르고 결과에도 승복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특별하게 합의된 사안은 없습니다. 일관되게 단일화에 대해서 당에서 결정해 주면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김 후보는 나름대로 단일화 방식을 제안했지만 한 후보가 당에 일임한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단일화의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덕수 후보님께서는 아까 하신 그 긴급 기자회견 문 그대로다. 거기에서 뭐 조금도 더 보태거나 더 진척할 것은 없다. 앞서 한 후보는 11일까지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했는데 김 후보는 후보 등록 생각도 없는 분을 누가 끌어낸 것이냐며 당 지도부를 겨냥한 듯한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다만 단판 이후 김 후보는 단일화의 불씨를 이어가기 위해 한덕수 후보에게 오늘 오후 4시에 만나자고 직접 연락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후보도 기존 일정을 조정해 만날 의지가 있다고 답하며 재협상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하지만 촉박한 일정에 양측의 입장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어 극적으로 단일화 협상이 타결될지는 미지수입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대선 후보 단일화 담판에 속도가 나지 않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단일화 로드맵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저녁 TV토론과 여론조사를 진행해 후보 등록 마감일인 이번 주 일요일까지 단일화를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어서 민지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두 후보의 만찬 회동이 빈손으로 끝나자 국민의힘은 심야 의원총회를 거친 단일화 로드맵을 공개 제안했습니다. 오늘 오후 6시에 1대1 토론회를 진행한 뒤 내일 오후 4시까지 여론조사를 거쳐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 전까지 단일화 후보를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경선과 마찬가지로 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각각 50%씩 반영할 예정입니다. 단일화에 대한 우리 당원들의 총의는 충분히 확인이 된 것이고 그 로드맵에 따라서 어쨌든 내일 원래 예정했던 TV토론과 그 이후에 양자 여론조사 거기까지 저희가 후보들에게 제안을 할 겁니다. 한덕수 후보 측은 곧바로 토론회에 참석하겠다고 화답했지만 김문수 후보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상임고문단에 이어 지도부까지 단일화 촉구 단식에 돌입하며 김 후보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단식에 돌입합니다. 더는 물러설 수 없다는 절박함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후보님, 이제 결단해 주십시오.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원 80% 이상이 단일화에 찬성한 만큼 김 후보의 불참으로 토론회가 무산되어도 여론조사를 강행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당협위원장들은 후보 단일화를 가정한 전당대회 개최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고 오늘 첫 신문기일이 열릴 예정입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당과 김 후보 측의 갈등이 더욱 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계속되는 단일화 잡음 속에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은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경선 패배 후 말을 아끼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라를 망쳤다면서 용산과 당 지도부의 한덕수 띄우기 합작이라고 맹비난했고, 한동훈 전 대표는 이재명 독재 국가가 눈앞인데 우리끼리 싸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예비 후보의 단일화 잡음을 두고 경선 후보들이 거센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럴 줄 몰랐냐며 이재명 독재 국가가 눈앞에 왔는데 우리끼리 수염 잡아 뜯고 있냐고 당 지도부와 김문수 후보를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국민님에서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많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단일화 이권 다툼은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겁니다. 말을 아끼던 홍준표 전 시장도 윤석열이 나라와 당을 망쳤다며 대선 후보를 교체한다면 경선 후보들의 선거 비용을 모두 변상하라고 공개 비난했습니다. 홍 전 시장은 SNS에 용산과 지도부의 한덕수 띄우기 합작품이라며 한덕수 후보를 향해 무임승차를 노리고 윤석열 아바타를 자처했다고 맹공했습니다. 김문수, 한덕수 단일화를 놓고 탈락한 경선 후보들의 비난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후보 등록이 임박할수록 국민의힘의 내용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대장동 사건 재판이 대통령 선거 이후에 열리게 됐습니다. 이 후보 측이 기일 변경을 신청했고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인 건데요. 재판부는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장덕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대선 뒤로 연기됐습니다. 원래 공판은 오는 15일 낮 2시에 예정되어 있었는데 서울고법 형사 7부는 다음 달 18일 오전 10시로 기일을 변경했습니다. 이 후보 측이 기일 변경을 신청하자 받아들인 겁니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 기일을 변경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대장동 사건도 대선 이후로 재판이 미뤄졌습니다. 대선 전인 오는 13일과 27일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는데 재판부는 공판 기일을 다음 달 24일로 연기했습니다. 이 후보 측은 재판 과정에서 선거운동 기간 동안 기일 제외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반면 이 후보의 또 다른 재판인 위증교사 사건 2심은 대선 전인 오는 20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총 3개 사건 재판 가운데 2사건은 대선 뒤 재판이 확정됐고 한 건은 대선 전에 열리는 건데 이 후보 측은 위증교사 사건도 기일 변경을 신청해 이 사건 역시 재판 일정이 바뀔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재판이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사법 리스크를 일부 해소한 이 후보는 본격적인 경제 행보에 나섭니다. 이 후보는 오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태원 대한상인 회장 등 경제 5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가집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사건이 배당되자마자 인편으로까지 소환장을 전달하며 속도를 내던 법원이 왜 재판 일정을 대선 이후로 미루기로 한 걸까요? 그 배경엔 정치권을 중심으로 대법관 탄핵 등 법원을 향한 압박 공세가 거세진 게 영향을 주지 않았겠느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여기에 법원 내부망에 대법원장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글까지 올라오며 법원 안에서의 동요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반-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되었습니다. 어제 오전 법원 내부망에 올라온 서울중앙지법 김주옥 부장판사가 작성한 글입니다. 김 부장판사는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니다라며 대법원장의 정치적 신념에 사법부 전체가 볼모로 동원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례 없는 속도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처리한 것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운 겁니다. 공교롭게도 이 글이 올라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 기일이 변경됐는데 재판부가 이런 법원 내부의 비판을 의식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법원을 향한 대외적인 공세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기일 변경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장과 파기환송 재판부를 향해 탄핵 카드를 꺼낼 만큼 격해진 정치권 분위기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또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의 보장을 위해선 기일을 연기하는 게 재판부로서는 가장 부담이 덜한 선택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법조인은 이 후보가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수많은 일정을 고려하면 이해할 수 있는 판단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연구관 출신의 한 법조인은 대법원장 탄핵 협박에 굴복하는 것 같아 모양이 좋지 않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그럼 앞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재판은 어떻게 될까요? 유력 대선 주자인 이 후보가 만약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새로 잡은 날짜의 재판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을까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니면 형사소출을 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84조의 해석에 의견이 분분해지고 있습니다. 이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당초 다음 주 목요일로 잡혀있던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첫 재판이 한 달가량 뒤로 밀렸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8일로 다시 공판 날짜를 잡았는데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불과 15일 뒤입니다. 남은 쟁점은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재판이 실제로 열릴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출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 역시 중지되는가를 두고 해석은 분분합니다. 재판부가 헌법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재판이 이어질지가 정해질 텐데 법조계 의견은 다양합니다. 대법원이 빠르게 심리를 거친 뒤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기 때문에 이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반면 현직 대통령 신분이 된 상황이라면 헌법 84조에 명시된 불소추 특권에 따라 재판을 해선 안 된다는 반박도 상당합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법조인은 새로 기일을 잡았다는 건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재판을 중지시킬지에 대한 고민을 그때까진 해보겠다는 의미 아니겠나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다음 달 열릴 1차 공판 기일에서 기일 재지정을 하는지 봐야 확실한 일정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선 전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더 커질 가능성은 일단 사라졌지만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향후 재판부가 공판을 진행할 것인지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자신의 파기환송심 연기에 합당한 결정이라며 모든 일은 국민적 상식대로 하면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면서도 모든 구성원이 균질하진 않다고 지적했는데요.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카드를 접지 않고 우선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교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연일 전국을 돌며 현장 밀착형 유세를 진행하는 가운데 파기환송심 연기 소식을 접했습니다. 서울 고등법원 불안기 내렸습니다. 이 후보는 지금은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시기라며 당연한 결정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들의 주권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법원이 이 헌법 정신에 따라서 당연히 해야 될 합당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재판이 선거일 뒤로 미뤄진 만큼 만약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재판이 진행될지를 묻는 헌법 84조 관련 질문도 받았는데 즉답을 피했습니다.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됩니다.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되죠. 민주당은 국민주권 구현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없어야 한다면서 이 후보의 모든 재판을 선거일 뒤로 미루라고 사법부를 압박했습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카드의 불씨도 살려뒀습니다. 이 후보 역시 사법부를 신뢰하지만 모든 구성원이 균질하지 않다고 꼬집었습니다. 우리가 사법부를 보통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고 합니다. 보루라고 하는 말이 가지는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은 대법원장 즉각 탄핵은 일단 보류하고 오는 14일 대법관들을 상대로 한 청문회를 시작으로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을 파헤친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심 연기 결정에도 당초 준비했던 입법 절차들은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받던 재판이 정지된다는 걸 확실히 하는 법안과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면소시킬 수 있는 법 개정안이 어제 민주당 주도로 상임위를 통과한 건데요.
이 후보의 대권 가도에는 영향이 없어졌지만 만일의 상황도 대비한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제1당으로서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한 민주당은 서울고법의 재판기일 변경에도 입법 대응 전략을 강행했습니다.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정지되는 형사소송법과 선거 과정의 허위사실 공표 구성 요건을 완화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각 상임위에서 처리했습니다. 법이 부여한 모든 권한과 수단을 동원해 정치 판사들의 대선 개입과 이에 편승한 내란 세력의 준동을 막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개정안은 모두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받고 있는 재판과 관련돼 있습니다. 바뀐 법이 시행되면 이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선거법을 포함한 5건의 재판을 받지 않게 되고 특히 선거법 사건은 처벌 근거가 없어져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이 대선 이후로 밀리면서 대권 가도에는 영향이 없어졌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다는 전략입니다. 민주당은 두 개정안 처리에 집중할 계획인데 사심제 도입과 대법관 증언법 추진 등도 거론하면서 대선 기간 내내 사법부 견제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이 같은 민주당의 움직임에 국민의힘은 공격적으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우선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한 것을 두고 범죄자 면죄부법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 재판 기일이 연기된 데 대해서도 독재 국가가 눈앞에 다가왔다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어서 강재묵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법 파괴 대선 불락 이재명은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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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대통령 당선 때 형사재판을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두고 이재명 방탄법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민주당에 제안합니다.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십시오. 이 사람은 신성불가침의 존재이니 무조건 무죄다라고 쓰십시오. 또 이번 개정안 처리 과정을 독재를 향한 개혁이라 규정하며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맞춤형 입법 로비 기관이 된 지 오래라고 지적했습니다. 김문수 후보 측도 차라리 대통령 무죄법을 제정해 무조건적인 충성을 드러내는 것이 어떻겠냐고 비꼬았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대선 이후로 연기된 데 대해서도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한동훈 전 예비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6월 18일로 연기되자 독재 국가가 우리 눈앞에 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법원이 이재명 민주당의 겁박에 굴복해 굴욕적인 기일 변경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윤상현 의원 역시 사법부가 입법 권력에 굴복했다며 서울고등법원의 이번 결정이 사법부의 굴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SKT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사고 대응과 소통이 미흡했다며 고개를 숙인 최 회장은 보안체계 강화에 총력을 쏟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만 오늘 국회에서 열리는 유심 해킹 관련 청문회에는 통상 관련 행사 참석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정예린 기자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굳은 표정으로 연단에 올라섭니다. 지난달 발생한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 이후 19일 만에 직접 나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SK텔레콤의 사이버 침해 사고로 고객분들과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SK그룹을 대표해서 사과드립니다. 최 회장은 사고 이후 일련의 소통과 대응이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조사에도 적극 협력해 사고 원인 규명에 주력하겠다며 이번 사태는 보안 문제를 넘어 안보고 생명이라는 생각을 갖고 전 계열사에 대한 보안 강화와 보안 시스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보보호혁신위원회를 구성해서 또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에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모를 2차 피해에 대비해 SK텔레콤이 망 이상 탐지를 강화한 가운데 현재까지 유심 보호 서비스에는 2,411만 명이 가입했고 107만 명이 유심을 교체했습니다. SK텔레콤은 다음 주 차례로 유심 초기화를 비롯해 해외 로밍과 유심 보호 서비스 동시 제공, 유심 추가 물량 등을 지원합니다. 정상 가동된다면 일반 이용자들은 금융 정보가 악용될 그런 어떤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추가적인 조사에서 통화 기록이나 개인정보가 추가 유출됐을 때는 조금 더 다른 심도 높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해지 가입자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서는 형평성과 법적 문제를 검토해야 하는 만큼 이사회가 논의 중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MBN 뉴스 정예린입니다. 전국 40개 의대 유급 학생 명단 제출이 어제 마감됐습니다. 전체 의대생의 70%, 1만 명 정도가 이 유급이나 재적 대상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의대생들은 집단 자퇴까지 언급하며 배수의 진을 쳤습니다. 김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육부는 어제까지 전국 의대로부터 유급 대상 학생들의 명단을 받았습니다. 당초 지난달 30일 명단을 받기로 했지만 대학별 학사 일정을 고려해 기한을 연장했습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의대생들 꼭 반드시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철저하게 학사 관리하도록 하고. 지난달 중순 기준 수업 복귀율은 30% 수준이라서 의대생 70%가량이 유급이나 재적 대상입니다. 무단 결석 한 달 이상이면 재적하는 학칙에 따라 재적 예정 통보를 받은 5개 의대 학생들 1,916명은 모두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의대생들의 복귀율은 답보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업 참여율이 예전하고 크게 지지부진한 상황이고요. 지금 그렇다고 지금 돌아올 움직임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고 그렇습니다. 의대생 단체는 대의원 40명이 작성한 자퇴 원서를 공유하며 배수의 진을 쳤습니다. 복학을 염두에 두고 신청하는 올해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규모는 지난해보다 35% 이상 급감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대 교육을 정상화하겠다며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의 복귀를 당부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는 9일 이후에 유급 대상자 현황을 공개하면서 재적으로 발생하는 결혼은 편입학으로 채울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천재 바이올리니스트로 잘 알려진 유진박이 자신의 이모를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예금 28억여 원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등 56억 원 상당의 유진박의 미국 재산을 허락도 없이 관리하고 있다는 건데요. 검찰도 지난달 중순 유진박의 이모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박혜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계 미국인인 유진박은 1990년대 국내외에서 천재 바이올리니스트로 이름을 알리며 대중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무대 밖에서는 전 매니저의 폭행과 감금, 사기 사건에 휘말려 주변의 안타까움을 사기도 했습니다. 특히 대학 시절부터 정신질환을 앓는 등 정신건강이 악화돼 지난 2020년 서울가정법원은 유진박의 재산을 관리하는 대리인을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유진박 측이 지난달 친히 모인 A씨를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A씨가 유진박 명의의 부동산과 예금 등 56억 원 상당의 재산을 허락 없이 관리하고 이 가운데 현금 200만 달러 등 28억 원가량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New Jersey, New York, Far Rockaway, Queens, it's sold. 팔았어, 상관없어. My aunt. 또 유진박의 예금으로 미국에서 연금보험을 가입했는데 수익자로 이모 본인과 자녀를 지정하는 등 재산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게 유진박 측의 주장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중순쯤 A씨를 한 차례 소환 조사한 뒤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산이 유진박 씨한테 가는 게 아니고 그 이모라는 분이 그걸 이제 자기 마음대로 관리하면서 전혀 유진박 씨의 복리와는 상관없이 이제 처분하고 있다. A씨는 유진박에게 재산 관리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입장을 묻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답변을 들을 순 없었습니다.
현재 A씨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출국 금지는 해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A씨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를 벌인 뒤 재판에 넘길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CJ 대한통운에 이어 한진택배도 주 7일 배송을 시작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반가울 수 있겠지만 그 이면에는 택배기사들의 강제 근무와 수수료 삭감이라는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습니다. 한진택배는 휴일 근무를 거부하는 기사들에게 택배 수수료를 깎겠다고 내용 증명까지 보냈습니다. 신용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이 한진택배 기사는 최근 소속 대리점으로부터 내용 증명 한 통을 받았습니다. 휴일 근무로 대리점 운영 비용이 늘어 수수료를 건당 70원씩 깎겠다는 내용으로 월 수입으론 평균 35만 원 줄어듭니다. 지난달 말부터 주 7일 배송이 시작됐는데 휴일 근무를 거부했더니 벌어진 일입니다. 깎은 다음에 그거 갖다 용차를 쓴다는 거죠. 그 돈을 충당하기 위해서 깎는다고. 한진택배는 휴일에도 배송하는 쿠팡에 맞서 주 7일 배송에 뛰어들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택배기사들과 충분한 소통도 없었고 거부하면 이런 식으로 불이익을 준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못하겠으면 나가라 이런 대리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리점들도 본사 압박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 대리점주는 MBN 취재진에게 불참하면 대리점 계약을 취소한다고 해서 방법이 없다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이전에 이제 택배 노동자들이 과로사로 많이 쓰러지셨거든요. 분명히 그런 사건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현장이 돼버린다. 회사 측은 앞으로 대리점, 택배기사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주 7일 배송은 다른 택배회사로도 확산될 것으로 보여 택배사와 기사들의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최근 싱크홀로 인한 인명피해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죠. 그런데 옹벽이나 축대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매년 붕괴가 일어나고 있지만 어디가 위험한지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강세현 기자입니다. 아파트 단지에 세워진 옹벽에 파란 천이 덮여 있습니다. 지난달 22일 남양주시에서 주차장을 받치고 있던 벽이 무너졌는데 주민은 전부터 조짐을 보였다고 말합니다. 옹벽을 쳐는데 그래 쫙 다 금이 갔더라고. 그날 비가 왔어요. 차가 거꾸로 이렇게 뒤가 전부 다 하늘을 죽게 들고 그랬어요. 비슷한 시기 서울 용산구에서도 석축이 무너지며 주택벽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붕괴 당시 주민이나 보행자가 있었다면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그 스르륵 무너졌나 봐요. 앞에서 무너진가 겁나더라고요. 과거 도시가 커지는 과정에서 곳곳에 옹벽이나 축대가 세워졌습니다. 서울의 한 주거지를 돌아보니 100m가량 되는 골목에 주택 옆에 있는 축대나 옹벽이 6개나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우죽순으로 생긴 구조물이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공동주택 옆에 있는 이 벽은 이렇게 도로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심지어 주택 바로 아래는 옹벽도 없이 흙만 천으로 덮인 채 쌓여 있는데 이 천마저 방수가 되지 않는 재질입니다. 위험해 보이는 구조물이 곳곳에 있지만 개수 파악조차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복구는 다른 엉뚱한 데 하고요. 실제로 무너지는데 진짜 긴급한 데는 실태 파악이 모르는 겁니다. 목록이 없으니 점검도 이루어지지 않고 무너지는 일이 반복되는 겁니다. 이번에 붕괴된 서울과 남양주의 구조물도 올해 초 실시된 해빙기 점검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실태 파악이 돼야지 그때부터 1번부터 쭉 우선순위 매겨가지고 거기서 예산 투입을 하고 그게 결정될 거 아닙니까? 옹벽과 축대가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이 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인터넷에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세계적인 스타 톰 크루즈가 2년 만에 한국을 방문해 변함없이 친절한 톰 아저씨의 면모를 드러냈습니다. 톰 크루즈는 어제 오후 영화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의 홍보를 위해 크리스토퍼 맥쿼리 감독, 배우 헤일리 앳웰, 사이먼 페그 등과 함께 방한했는데요. 이번이 무려 12번째로 할리우드 스타 중 최다 방문입니다. 공항 밖에서 구름 인파를 이룬 팬들에게 환한 미소로 인사를 나눈 톰 크루즈는 약 20분 동안 팬들과 시간을 보내며 남다른 팬 서비스도 잊지 않았는데요.
누리꾼들은 톰아저씨 잊지 않고 또 왔네요. 벌써 60대라니 믿기지 않는다 등의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서울의 한 호텔 머그컵에 새겨진 도난 방지 문구로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인데요. 머그잔엔 저는 이 컵을 어느 호텔에서 훔쳤습니다라는 문구가 한글과 영어로 적혀 있습니다. 아마도 잦은 도난으로 호텔 측이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한 것 같은데요. 누리꾼들은 고객을 잠재적 도둑으로 보는 것 같아 기분 나쁘다. 분위기와 서비스가 중요한 장소에서 저런 문구는 브랜드 가치를 낮추는 것 같다라는 반응도 있었고요. 반대로 오죽했으면 그랬겠냐, 훔치려던 사람은 움찔할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고 김세론 씨 유족 측이 배우 김수현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유족 측 변호인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이 지인과 나눴다는 생전 녹취를 공개했는데요. 중학생 때부터 김수현 씨와 교제했다는 내용으로 법적 대응의 근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김수현 씨 소속사 측은 해당 녹취 파일은 위조된 것으로 인공지능 등을 통해 만들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반박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는데요.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만큼 논란은 더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프로야구 독수리 군단 한화 이글스가 하늘 높이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삼성 라이온즈를 꺾으면서 20년 만에 9연승을 질주했는데요. 불과 한 달 만에 꼴찌에서 단독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한범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8연승으로 기세가 오를 대로 오른 한화 이글스. 삼성 라이온즈와의 홈경기 초반은 불안했습니다. 시속 150km대 강속구를 뿌리는 문동주가 선발로 나왔지만 초반 제구가 흔들렸고 1회 디아즈의 적시타와 2회 양도근의 희생플라이로 먼저 2점을 내줬습니다. 분위기가 바뀐 건 3회 말 문현빈의 타석이었습니다. 몸쪽으로 낮고 빠르게 들어온 직구를 받아쳐 큰 아치를 그렸는데 간발의 차로 솔로 홈런이 됐습니다. 또 전력 분석 선배님들께서도 몸에 가까운 거를 치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하셔가지고 마침 또 가깝게 와가지고 이후 독수리 군단 한화는 더 높게 날았습니다. 4회 1-2루 기회에서 9번 타자 심우준이 기막힌 번트에 성공했고 상대팀 3루수가 다급히 1루로 송구하는 과정에서 실책까지 나와 역전했습니다. 동점 홈런을 쳤던 문현빈이 이번에는 1타점 적시타를 만들어냈고 7회엔 이원석의 그림 같은 쐐기 투런포까지 터졌습니다. 팀 타선이 폭발하면서 선발 투수 문동주의 공도 점차 안정을 되찾으며 6이닝 동안 삼진 8개 2실점으로 호투했습니다. 저희 팀 분위기가 사실 너무 좋고 그 모습을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좀 좋아지고 있는 것 같고 최종 스코어 10대6, 사자를 제물로 삼은 독수리 한화의 승리였습니다. 지난 2005년 이후 무려 20년 만에 9연승을 달성했습니다. 정규 시즌 30경기 이상 치른 시점에서 단독 1위에 오른 건 2007년 이후 18년 만입니다. 한화가 올해 새로 마련한 둥지에서 날개를 활짝 펴는 사이 공동 1위였던 LG 트윈스는 두산 베어스의 발목이 잡혀 2위로 내려갔습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지난 1월과 3월에 이어 또다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도 금리를 내릴 생각이 없다면서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김문영 기자가 전합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이 기준금리 동결을 발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세 번째 동결로 연 4.25에서 4.5%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인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충격을 동결 이유로 들었습니다. If the large increases in tariffs that have been announced are sustained, they're likely to generate a rise in inflation, a slowdown in economic growth, and an increase in unemployment. 물가가 오르면서 경제 성장은 둔화되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을 경고한 셈입니다. 현재 고용 시장은 안정됐지만 관세 불확실성으로 연준의 금리 인하가 늦어질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요구는 연준의 결정에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도 못 박았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의 해임을 거론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선회하기도 했습니다. No, I have no intention of firing him. I would like to see him be a little more active in terms of his idea to lower interest rates. This is a perfect time to lower interest rates. 파월 의장은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밝히며 관세가 현재 수준으로 결론 나면 적어도 내년까지는 충분한 금리 인하가 어려울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확대 지정되면서 집값 상승세가 주춤하는가 싶더니 다시 꿈틀대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줄었지만 강남 100억, 대치 60억 원 등 신고가 거래가 잇따르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상급지를 찍어주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보도에 강서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전용 면적 198제곱미터가 105억 원에 거래된 서울 압구정동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한 달 만에 10억 원이 오른 건데 토어제가 다시 적용된 대치동에서도 한 아파트가 신고가인 60억 원에 팔렸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확대 지정된 이후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아파트 거래량은 90% 넘게 급감했지만 고가의 재건축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는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토어제 재지정 이후 한 달여간 거래량은 158건으로 쪼그라들었지만 이 중 38%인 60건이 신고가였습니다. 토어제 지정 지역을 상급지로 인식하고 갈아타려는 수요가 늘어난 영향입니다. 대부분은 갈아타기 수요고요. 강남권 기존 주택을 매도하시고 이쪽으로 매수하시는 분들입니다. 마포와 양천구도 다시 꿈틀대는 모습을 보이면서 서울 아파트 값은 다시 상승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인천 역시 상급지를 중심으로 20, 30대 사회초년생들이 꾸준히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20, 30대의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서울에 진입하기에는 가격이 너무 높아졌다라는 부분들이 있고, 다만 아직까지는 심리가 위축돼 시장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습은 보이진 않고 있어 서울 지역 내 격차는 다시 벌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오늘의 굿모닝 경제입니다. 이번 달 전국에서 분양될 아파트는 모두 2만 3천여 가구로 올해 최대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안정적인 청약지로 꼽히는 수도권에 전체의 75%인 17,302가구가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해 바닷물 온도가 낮아지면서 주꾸미 위탁 판매량이 5년 전에 20%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제철인 지난 2월 말부터 4월까지의 위판량은 404톤으로 정부는 양식장 이전 작업 등 관련 대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금융사의 파산 등으로부터 개인의 예금을 보호하는 한도가 1억 원으로 2배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난 2001년 한도가 5천만 원으로 지정된 이후 24년 만인데 금융위원회는 오는 9월 상향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경제가 불안정해지면서 금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죠. 하지만 골드바는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라는데요. 골드바 생산이 한창이라는 금 재련소로 함께 가보시죠. 시뻘겋다 못해 눈이 부실 정도로 뜨거운 쇳물을 붓자 묵직한 골드바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곱게 갈린 금가루를 근사한 골드바로 재탄생시키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금 매장량 세계 1위인 호주의 한 금 재련소에서 최근 몸값이 오를 대로 오른 금을 골드바로 제작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경제가 불안정할 때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금 매입이 늘어난다죠. 하루빨리 세계 경제가 반짝이는 금처럼 호황기를 맞았으면 좋겠네요. 흔히 음악이 만국 공통어라곤 하지만 동물에게까지 통하는 줄은 몰랐습니다. 박자 감각이 남다른 동물 한 마리 소개해드립니다. 나무 받침대 위에 바다사자 한 마리, 음악에 맞춰 고개를 위아래로 흔듭니다. 그런데 이 친구 메트로놈 소리가 점차 느려지자 고개 흔드는 속도를 늦추기까지 합니다. 이름은 로난으로 2살 때 인간에게 구조된 후 미국의 한 대학 연구진이 보호하고 있는데요. 10년 넘게 움직임을 연구한 결과 로난이 박자를 명확히 이해하는 걸로 결론 내렸다고요.
특히 디스코를 좋아하는데 로단의 박자 감각은 때론 사람보다 낫다고도 합니다. 연구진들은 다른 바다 사자들도 음악을 이해할 수 있는지 연구할 계획이라네요. 많은 사람의 이목을 끈 동물이 또 있었는데요.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감격스러운 순간을 함께했다고 합니다. 스페인으로 가보시죠. 구름대처럼 몰려든 사람들의 응원 속에 붉은 바다 거북 한 마리가 바다를 향해 열심히 기어갑니다. 아마도라라는 이름의 이 거북이는 지난해 10월 스페인의 한 해변에서 발견됐는데 낚싯줄이 목에 걸려 있었다고요. 다행히 치료를 잘 받고 반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등에 위치 추적기를 달아 생물학자들의 연구에도 도움을 줄 예정이라는데요. 우리 인간의 잘못으로 자연이 위협받는 일은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앞으로는 미국에서 트랜스젠더 군인이 계속 군복무를 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트랜스젠더 군복무 금지 명령을 미국 대법원이 그대로 시행해도 된다고 판결했기 때문인데요. 많은 트랜스젠더 군인들이 강제로 군을 떠나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보도에 한효혜 기자입니다. 미국 대법원이 트랜스젠더의 군복무를 금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트랜스젠더의 군복무 금지 행정명령을 즉시 시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군복무에 배제했지만 바이든 정부에서 이를 폐지했고 2기 들어 행정명령으로 부활시켰습니다. 기존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군인까지 복무할 수 없도록 한 정책에 현역 군인 일부가 소송을 냈고 시행이 중단됐던 상황입니다. And that I have dedicated my life to is suddenly rushing to place on administrative leave and then to purge every transgender service member.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이 반대 의견을 냈지만 6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을 맡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정책들이 하급심에서 제동이 걸리는 상황을 대법원에서 해결하려는 행정부의 노력이 큰 승리를 거둔 것이라고 CNN은 평가했습니다. Adopting and fostering discrimination in its own governmental institutions. Today's decision, I think, is a stain in the history of our country. 트랜스젠더 군인은 많게는 2만 5천 명 정도로 전체 미군의 1%가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들은 강제 전역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어제 오후 7시 55분과 11시 8분쯤 경북 경주시 남서쪽 17km 지역에서 각각 규모 2.0과 2.5의 지진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지진 발생 지역은 지난 2016년 국내 지진 관측사상 최대인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한 곳에서 10km쯤 떨어진 지점으로 파악됐습니다.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에서 개막한 추기경단 비밀회의 콘클라베 첫 투표에서 새로운 교황이 선출되지 않았습니다. 133명의 추기경단은 오늘부터 하루 최대 4차례씩 투표를 이어갑니다. 어버이날인 오늘은 어제보다 낮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낮 동안 대부분 지역이 2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초여름처럼 덥겠지만 현재 아침 공기는 쌀쌀하게 출발하고 있는 만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맑은 하늘에 볕이 그대로 내리쬐면서 오늘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밤부터는 차차 하늘이 흐려지겠고요.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남해안과 제주에 집중되겠는데요. 제주 산지에 최대 200mm 이상, 남해안에 따라서 최대 80mm 이상, 그 밖에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는 10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이 시각 현재 비온 보시면 서울이 9.7도, 대전 11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전주 25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 3에서 5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내일 비가 내리면서 다시 기온이 낮아져 쌀쌀해지겠고요. 중부지방과 전북지방은 토요일에도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셨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에 더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굿모닝 MBN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